처음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이죠. 연도날로 썰자마자 확 부풀죠. 그러면은 얘를 지난번에 230도는 좀 과했다. 그러니까 한 200도로 해서 20분 정도 구워 봅시다. 어떻게 될란지 한번 봅시다. 위에 덧가루 좀 뿌릴게요. 이게 덧가루를 뿌리고 쿠프를 넣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별 수 없죠 뭐. 그리고 오븐 예열해야 돼. 오븐을 200도 해서 예열 시간 한 10분, 5분 줄까요? 작으니까 한 5분 주고 5분 뒤에 빵을 넣으면은 여기 5분 정도 예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반죽을 넣으면은 20분 200도로 굽는 게 되겠죠. 오늘은 컨벡션 말고 그냥 베이크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는 200도. 자, 지금 예열하고 있어요. 확실히 처음 했을 때보다는 부품의 상태가 꽤 다르죠.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200도로 20분 갑니다. 요런 느낌. 처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낫죠. 요런 느낌이고 양옆에 보면은 부풀 다 터진 부분은 없어요. 없고 얘는 생각보다 쿠프를 더 깊게 썰었어야 되는데 좀 얕았고 얘는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고요. 향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지금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맛을 볼 거고요. 바닥은 이런 식이고 이게 지금 색깔이 우리가 아는 그 바게트 색깔이랑은 조금 다른 게 3분의 1 정도는 듀럼밀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약간 더 누런 계통의 빛이 나요. 이렇게 하면 적절해 보이고요. 요거 두 덩어리 가지고 저는 일주일 동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한 5분만 조금 더 식혔다가 좀 한 반 정도 잘라서 먹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라 봅시다. 괜찮은데요? 단면 나쁘지 않고요. 요런 느낌. 잼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처음 했을 때보다 제가 물량만 조금 조절을 해서 듀럼밀은 똑같이 섞었어요. 듀럼밀은 3분의 1 정도 섞었고 지난번보다 물량을 약간 줄여서 이번에는 성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어보니까 굽는 온도를 230도 풀로 세팅을 지난번에는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200도로 세팅을 하고 예열을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부푼 상태와 요 크러스트를 보았을 때 200도는 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 210도, 220도 그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구워보면은 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것 같아요. 물론 얘도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고온에서 구웠더라면은 요 기공도 훨씬 많이 부풀었을 거고 요 크러스트도 조금 더 향을 더 많이 줬을 것 같은데 200도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결론을 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는 요거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얻겠죠. 저는 그러면 3번의 시행을 거쳐서 제가 먹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먹어볼까? 요거 한 덩어리 5,000원. 그리고 얘 5,000원. 오케이? 요거 한 판 말씀드렸듯이 요거 한 판 10,000원이거든요. 실제 밀가루 쓴 거 400g. 엄청 남는 장사죠. 요거 한 20번만 하면은 오븐 값을 뽑는다. 남는 거는 수분기를 조금 날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냉장 보관되어 있던 빵을 다시 먹을 때는 요 발무다 오븐을 활용한다. 그리고 발무다 오븐으로 데피고 나면은 또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잼을 얹어도 되고 버터 조각을 올려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얘를 약간 사선으로 길게 썰으면은 얘를 이용해서 샌드위치 같이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반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일반 식빵으로 한 것보다 향이 훨씬 풍부한 이런 바게트 스타일의 빵으로 샌드위치를 해 먹으면은 훨씬 맛있습니다. 듀럼밀을 3분의 1 정도 섞었기 때문에 기존에 알던 그 바게트의 향과는 약간은 다르죠. 약간은 다른데 이것도 괜찮고요. 듀럼밀을 굳이 섞은 이유는 흔히 우리가 접하는 강력분보다는 듀럼밀이 프로틴 함량이 더 높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영양 균형을 조금 더 맞춰보자는 생각에서 듀럼밀을 굳이 더 섞은 거고요. 저는 이거 제가 만든 거라고 해서 올려치기 하지 않습니다. 빙신 같은 거는 빙신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 하지만 이거는 제가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맛 괜찮아요. 맛 괜찮고 이 정도면은 얘는 쿠프가 좀 얇게 들어가서 왁구가 조금 덜 살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슬라이스 해서
서빙을 하면 이게 어떤 모 베이커리에서 돈 주고 사온 건지 제가 직접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생긴 것도 괜찮죠. 자, 정리해볼까요?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요 반죽을 끝냈고요. 그리고 1차 발효를 밤새 그냥 놔뒀어요. 중간에 가스 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가스 뺀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 발효 시간은 한 8, 9시간 정도 된 거고요. 1차 발효를 8, 9시간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은 못 찍었지만 반죽이 제가 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엄청나게 부풀어 있었고, 그거를 아침에 가스를 한번 빼주고 성형을 하고 2차 발효를 한 다음에 20분 이렇게 구운 거죠. 실제로 제가 쓴 요 빵 2덩어리 굽는 데 쓴 레이버는 별로 없죠.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30분이 안 돼요.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밀가루 계량을 해서 물 붓고 처음 반죽 만든 거, 그리고 비누에 덮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반죽을 2개로 쪼개고 적당하게 성형을 해서 그냥 놔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굽는 거는 오븐이 해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쓴 시간은 한 20분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시간 활용을 잘 하면은 실제로 요 빵 만드는데 발효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거를 시간 세팅을 잘 하면은 실제로 시간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하기 나름에 따라 맛도 충분히 괜찮다. 다만 이번에 아쉬웠던 것은 온도가 조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덜 부풀었고 크러스트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덜 나왔다는 게 이번 결과물의 약간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거는 뭐다? 이 다음에 할 때 개선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개선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요거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